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의사 이정호입니다. 저는 의사 생활 46년 했고 개원 의사를 3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기 위해서 안식년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속 쉴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를 그냥 약만 쭉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세한 내용을 듣고 그 마음속까지 진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아픈 사연을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무감에 의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죠. 그걸 이제 전인격적인 치료라고 하죠. 전인 치료, 요약해서 전인 치료를 하려면 길게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사단법인 희망교육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단법인 희망교육을 결성하고 또 제가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이제 또 나게 됐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이제 학벌 위주의 고용이었기 때문에 학벌 위주의 고용을 고치면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제안해서 지금 현재 2000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실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도 평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폐아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 예산을 저희 회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봉사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급 자격제,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진급 자격제를 논문을 쓰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것을 교육에서 제안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1970년부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중물이 되는 장학사업을 36년간 했습니다. 36년간 했고,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아까 사단법인 희망교육을 만들었고, 또 이제 직접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아침에 도로의 청소라든지 서울대 앞에 도림천이 쓰레기장이었을 때 쓰레기를 전부 직접 걷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민들의 산책로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보고 제가 골목을 쓰니까 쉬는 날 그 골목 사람들이 다 비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자살 예방 중앙협회 이사가 된 거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잖아요.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 뜻 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집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저희 고조할머님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아버지께서 계승에 오셔서 수많은 분들을 무료로 치료해 오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된 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내과 의사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의사 중에서 가장 요긴한 의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뭐냐 해서 소아과하고 내과 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는 면에서 소아과를 원했는데 소아과보단 내과가 소아도 같이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좋은 직업임에도 자기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고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알려졌어요. 왜냐? 저는 모 국회의원이 의사들은 개원가에서 월 소득이 3천만 원씩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나쁜 사람이냐? 거짓말을 함으로써 수많은 고3 학생들이 진로를 잘못 선택한다 이 말이죠. 한 달에 소득이 3천만 원이면 누가 의사 안 하려 하겠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을 알려준다는 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얘기한 뒤에 일주일 뒤에 기독교 방송에서 들으니까 상위 20%에서 월 총 매출이 월급 이런 거 세금 제하지 않고 임대료도 제하지 않고 총 매출이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보고 들으셨겠어요.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직업군이 의사다. 그리고 가장 늦게 집을 사는 사람도 의사다. 40 전에 집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알려져 고소득이니까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소득 싫어하잖아요. 고소득은 특혜받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이 고정돼 있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재미난 얘기는 우리가 인턴 할 때 응급실에서 만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초보 사회부 기자예요. 초보 사회부 기자인데, 선생님, 오늘 특별한 기사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보고는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 기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인턴 의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에서 급한 환자 난리를 치고 막 빨리 하라고 하는데 응급실 환자 보고 빨리 뛰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회부 초보 기자가 생각할 때 이것들이 의사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너희들 두고 봐. 그것이 마음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기사가 나면요, 침소봉대해버려요. 항상 저는 개원 초기에 보면 일면 톱 기사로 의사 및 전문직 탈세가 많다고 이렇게 하면 의사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직업이 됐어요. 의사는 절대로, 예외도 있겠지만 절대로 남을 해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흉악범도 15년 동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꾸 교육시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문의 과정 5년 동안에도요, 5년 동안 그 선생님한테, 과장님한테서 배우면서 과장님 걸음걸이까지 수술하는 방법까지 다 닮아요. 근데 왜 의사가 나쁘게 평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고소득 의사 딱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까지만, 지금 이제 그거 오해된 것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진로를 잘못 정해주고, 또 둘째는 의사들이 고소득이니까 내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검사하는 건데 내 돈을 주기 싫으니까 검사 안 해버리면 그 환자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의사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안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를 신뢰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괜히 좋은 일 하면서 미움받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의사로서 더 근본적인 삶의 어려움은 뭐냐. 환자들의 그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몹시 마음 아프다 이 말이지. 내가 돈이나 많으면 다 좀 도와줄 텐데 그리도 못하니까 그 참 마음 아프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환자를 살려야 될 텐데 젊은 환자가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날 31세 된 여자 환자가 왔어요. 여자 환자가 왔는데 어린 딸아이 하나 있어요. 남편은 고시 공부하고. 진단해보니까 만성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잘 낫지도 않거든요.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했거든요. 기도회 시간에 꼭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그 친정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딸 명함을 주면서 우리 딸 위해서, 선생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딸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기도회 할 때 꼭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큰 병원 보내서 잘 낫고 오라고 했는데 완치됐어요. 완치되었고, 이제 요거는 사담이에요. 실제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큰 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내가 게시판에다 썼어요. 난 누군데, 우리 환자, 이런 환자 있는, 이름이 이러이러한 환자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즉시 답을 쓰셨더라고. 이번 성인 예배 때 전 교인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목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역시 기적을 보았다고 골수이식을 해서 완치되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왜 신용불량자가 많냐면 10억 투자해서 스타벅스에서 월 5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번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의사가 3천만 원 벌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10억 들여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안 돼 보세요. 병원이 안 되면 이 의료기구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면 그 전부 헝걸로 팔려요. 20%도 안 줘요. 의료기상에서. 그럼 다 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또 한 가지, 의사가 전문의가 되려면요 최단 코스가 15년이에요. 15년이면 투자가 얼마겠습니까? 투자가 단 사람은 4년 나오고 돈벌이 나가든지 군대 갔다 와서 돈벌이 나가든지 하는데 4년 다음에는 돈 못 벌잖아요. 돈 못 벌고 2년 동안 돈 못 벌죠. 또 그것도 최단 코스에 보통 7점 몇 년이에요. 6년제면은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급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전문의 과정하고 군대 갔다 와요. 39개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저는 전공의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집에 돈을 갖다 줄 수 없었어요. 군대에서는 단기 근무라고 해서 차비 남짓 줘요. 거기서 11조 떼고 오면은 없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고 남에게 뭐 사줄 돈도 없어요. 그렇다 저기 찻집에 간다든지 음식점에 가면 또 의사가 내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잖아요. 할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전부 제 아내가 다 번 걸로 낸 거예요. 이런 생활을 15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버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집 산다는 얘기도 그렇고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얘기도 이해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잘 되었어요, 병원이. 그래도 6개월 동안 적자 났어요. 돈을 빌려다가 월급을 줬어야 돼요. 6개월 지나서 돈 빌리지 않고 월급을 줘서 그때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회에 무엇을 통해서 공헌을 할고, 그러다가 장학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제 아내에게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여보, 이제 돈 안 빌리고 월급 주니까 무슨 장학사업은 장학사업.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 버렸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장학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보면 제가 여기 구로동에 저는 이제 해외나 국내 봉사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구로동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봉사하러 왔었는데 94세 할머님 내과 의사하고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렇게 94세까지 하시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가 연배가 올라가면 환자들이 자동으로 안 와요. 개원하고 있어도 그냥 출근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70세 이전에 다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이제 자녀들이 잘 돼서 병원을 승계받은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또 시급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점은 봉사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봉사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 때는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의사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워낙 의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내질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은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도 있어요. 믿을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어렵냐. 서학과에서 하루에 150명 본다면 대단하게 잘 보는 거거든요. 많이 봐요. 근데 강남에서 20년 전인가 환자 150명 보는데 폐원을 했어요. 왜?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뭐 더 드리지 않아도 조금 짐작하시겠죠? 예. 그리고 의사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의료 장비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5060 스트레스 많죠. 스트레스 많아.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은퇴할 자금을 마련해 놔야 노후가 편할 텐데 이런 일이라든지 또 한참 절정기잖아요. 자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절정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별병이 다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생기는 병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고 스트레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일본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통계를 냈는데 일본 사람의 평균 수명이 79세일 때 일본 의사의 평균 수명이 65세였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그렇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하면 의료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나 이렇게 봉사할 수, 뭐 전쟁 난민촌에 가서든지 이런 데 가서 봉사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뿐만 아니고 모든 직종이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봉사가 중요한데 봉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봉사가 행복하니까 봉사하려는 사람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건강도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인생은 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뿐이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방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정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정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물까지 생물까지도 다 정치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지갑을 정치인들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100만 원 벌어도 돈가치를 떨어뜨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돈가치 떨어뜨려버리면 수입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무시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가 참 그리고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지고 있습니다.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상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한 관점에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정치예요. 정치가 해결하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 삶의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사단법인 희망교육을 했다고 지금 맡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97년부터 했거든요. 97년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과 노력 이런 것
비하면 너무 성과가 미미한 거예요. 저만 힘들었지. 미미한데 어느 정도냐. 착한 국회의원이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내 그 97년도부터 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책을 딱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전 국민이 혜택받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역시 중요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지금의 정치가 누구 개인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정치가 공천헌금 많이 내야 공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 때 돈을 많이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당선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전을 많이 썼으니까 회수해야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는 빼든지 안 빼든지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에서는 공천헌금 안 받고 공천하면 그것이 정치 개혁 아닙니까? 왜? 본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고 또 저는 정치에 돈 안 들이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모당 대표가 지금 현재 야당 과거에 대표했던 분이 호남에 가서 당선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거기 가서 돈 안 들고 자전거 한 대하고 밀짚 모자 쓰고 선거운동해서 당선된 거 아시죠? 순천 곡성 가서 밀짚 모자와 자전거 한 대로 돈 안 들이고 선거했어요. 왜 돈 안 들이고 선거 못합니까? 저는 그거 공천헌금 안 받고 돈 안 들이고 선거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악휘정전이 있잖아요. 그것과 오늘이 비슷해요. 국민들이 연약해. 내 지갑을 내 돈 내 호주머니에서 1,000원 뽑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실 분 한번 나서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1,000원인데. 그런데 우리 지갑 수백만 원 집값 올려버리면요 수억 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못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수억 원을 뺏어갔는데도. 폭동이 일어나고도 남을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 왜? 당사자가 나서야지 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정치 새롭게 해줍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적당히 혼란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왜 당사자인 젊은이들이 꼼짝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공부 막 밤새고 해가지고 직장 들어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집 사겠어요? 그거 모아서 안 먹고 모아도 집 못 삽니다. 당사자잖아요, 여러분들. 딱 선거 때 그냥 전체 젊은이들이 굳은 결심으로 신선한 당이나 신선한 후보를 밀어줘 버리면 취직자리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돈가치가 팍 올라갑니다. 우리 자녀 교육 편합니다. 집값 안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공부 안 하고 정치에 치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만 깃발을 듭니다. 저보고 주변에서 다 그래요. 왜 돈 쓰고 욕먹고 정치한다고 욕먹고 괜히 욕먹는 거잖아요. 정치한다고 욕먹고 또 펴주세요 하고 굽신거린다고. 그런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야. 당신 일도 바쁜데 편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또 당을 만드는데 빨리 안 됩니다. 기가 죽어요. 힘이 빠져요. 그럴 때는 꼭 내가 해야 되나? 가족들도 물론 그래.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왜 네가 나서냐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조금 가만히 있어 보려면 도저히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누가 욕먹는 일, 돈 쓰는 일에 나섭니까? 예. 굽신거리는 일에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서는 거죠. 제가 깃발을 든 이유가 그거예요. 2015년에는 사실로 목숨 걸고 제가 깃발 들었어요. 당 만든다고. 왜? 그때는 국정원이 시퍼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없어요. 가짜제 딱 씌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 그런데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창당 작업을 했던 거예요. 저 나쁜 일 했나요? 필연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이 돈 투자했으니까 자본을 회수하려면, 본전을 회수하려면, 그 다음에 또 공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지도부에서 싫어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근데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바른 말을 해야 국회의원이지. 정치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정치지.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고. 근데 필연적으로 부정한 것을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고 되겠습니까? 왜 아빠가 나서느냐? 왜 아빠가 나서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내가 나서느냐고. 제 아내도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아내가 먼저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반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시 정치죠. 정치가 해결되면 부동산 딱 해결되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 자살률 1등이에요. 이건 제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 반론해보세요, 한번. 자살률 1등인데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또 출산율 최하위. 출산율 최하위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습니까?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심각을 뭐라고 심각한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정말 저는 그냥 끌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으면. 제가 잘못됐나요? 교육 제도를 잘못하니까 과외비가 많이 들어요. 과외비가 많이 들면 과외비가 많이 든 만큼 성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만 많이 들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정치가 제도를 잘 만들어서 과외비가 안 들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그 전문대학원입니다. 전문대학원. 제가 고시 전치운동도 했어요. 막 수없는 그 신문사에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랬고 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정치가 하잖아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법학전문대학원 있죠?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에는 4년 나오면 돈이 안 들었어요. 고시 합격해버리면 2년은 국가에서 연수시켜주고 연수 끝나면 임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실력들이 법학전문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4년 졸업했죠? 법학전문대학원 가려고 학원 다니죠? 1억 원 들죠? 또 대학원 들어가면 3년이죠? 3년 동안 3년 학비를 더 냅니까? 6년 학비를 더 내는 거예요. 대학에 2배를 내는 거예요. 학비가 대학원이라 해서. 이건 아주 나쁜 악질적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더 재미난 얘기 해보니까 여러분 교육공무원이 그 관계된 의학전문대학원에 관계된 관리가 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무자가 학원 재벌이 와서 10억씩 딱딱 주어버리면 여러분이 교육 관계자면 어떻겠습니까? 1년에 4조예요. 매출이. 학원 매출이 10억 몇십억 주고 4조 매년 따담으면 그거 낫잖아요. 이거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어떤 자들의 이익을 위한 거지. 왜 3년을 더 공부하게 해요? 돈 더 들고 쓸데없는 노력을.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당원을 모으는 거죠. 사람들이 정치하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얘기를 쭉 다 들으면은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누가 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요, 지금 6개월 남았지 않아요? 대선이? 저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젊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당에 확 들어와 보세요. 우리 당에 들어오면 항상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과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할 거예요. 그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확 덤벼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0원 당비를 내고 당원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돈 절대 안 드는 선거 할 수 있어요. 보세요. 10,000명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명이면 3억이에요. 100만 명이면 30억이에요. 30억까지면 사무실 운영하고 다 당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또 나온 사람들 비용까지도 다 대줄 수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진성 당원이 되면, 해빈에는 당원이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찍어요. 우리 후보를 반드시 찍을 뿐만 아니라 한 5명 내지 10명씩 붙여가지고 설명해가지고 붙여서 찍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선 안 되겠습니까? 당선돼 10명 해버리고 되지. 압승을 할 수가 있어요. 난 그거 확신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할 때 항상 미래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려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끓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끓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양병원에 오신 분들은 급성기병을 지난 환자들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중환자분이 가정에 계시면 너무 온 가족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온 가족이 거기 붙어야 돼요. 직장 나가서도 피곤하지, 일도 제대로 못하지, 사업도 제대로 못하지. 얼마나 피곤하냐. 그런데 복지를 해놓으니까 요양원에 모시면 거기서 다 봐주지 않냐 이 말이야. 온 가족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사회가 돌아가는데 크게. 그러니까 복지 비용 그분 한 분 입원비를 우리가 책임짐으로써, 국가에서 책임짐으로써
나머지 4사람, 5사람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림잡아도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복지가 이익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예요.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고 절대 불효 아니에요. 할머니를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지만 또 이제 일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달라요. 또 다르고 또 이제 다른 병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또 코로나로 이제 봉사단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봉사단이 들어오면 공연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어. 가족이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효도예요. 저도 장모님을 그렇게 요양원에 보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가만히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훨씬 효도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요양병원에 모시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제 행정직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림잡아서 중환자 한 분이 집에 계시면 4명, 5명이 일을 못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이익이에요. 투자고. 그 다음에 3명이라고 치십시다. 2명이든지. 2명이 일 돈벌이 못 나가고 여기 환자 보고 있으면 돈벌이가 됩니까?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들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셈을 해봐가지고 행동하셔요. 그리고 벌어가지고 일부 내는 것이 낫지, 못 버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국가에서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간병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양질의 간호사를 많이 배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중앙일보에 굉장히 큰 기사로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양병원의 부정적인 면을 양성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냥 환자가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버리면 병원 책임이지 않습니까? 병원 책임지기 곤란하니까 그냥 거기 거동해서 가서 화장실 갈 수 있는 사람도 누워서 싸라고 그래요. 누워서 대소변 하라고 그래. 치는 것이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욕창 생기고 그러는 거죠.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이 약간 활동할 수 있는 환자는 더 좋고. 그리고 또 욕창이 가장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욕창이 안 생기는 방법은 많은 간병사가 있어서 자주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적게 투자하고 가장 많이 받으려 하는,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려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도둑심보죠, 도둑심보. 잘못된 거죠. 적정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예요. 네, 자본주의 근본이 우리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예요. 왜 적정 투자를 하느냐? 저는 목동 신생아실 사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예요. 뭐냐? 거기 목동 병원 신생아실을 돌보려면요, 전문의가 10명이 있어야 된대요. 원칙적으로 미국 같은 데를 보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이 있으려면
10배 진료비가 더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큐베이터는요, 인큐베이터 한 대당 1년에 적자가 6천만 원이래요. 뭐 하늘에서 돈 나오라 뚝딱 하면 6천만 원이 몇 거집니까? 그리고 지금 현 상태는 어떠냐? 전공의 한 명이 병실도 보고 그 신생아실도 보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겠어요? 계속 앞으로 사고 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직책 맡은 공무원 저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손주 아니라고? 우리나라의 신생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나라의 신생아보다 배나 더 중요해요. 그런데 내 손주 아니라고 그냥 정책대로 흘러가는 대로 깔려듭니까? 그 사고 나서 대책을 뭘 세웠습니까? 아무 대책도 안 세웠잖아요. 대책 세운 것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의사, 간호사 감옥에 보내는 것이 대책입니까? 여러분이 제 입장이면 흥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흥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우리 신생아들의 미래,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의사 돈 벌까 싶어서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이 말이죠. 그래요. 이제 요양병원 회진하면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안 죽어진다 이 말이지. 그 말 듣고 안 아프십니까? 딱 안타깝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그런 정도면 또 괜찮아요. 저기 치매 걸려가지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면 그거 사는 거 또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식물인간 딱 일자로 누워 계신 분들 아무 의사도 안 통하고 그런 분들 보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항상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과 행복을 얘기해 드려요. 그분들에게. 식물인간이신 분들에게도. 왜냐?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런 실제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있다가 기적적으로 환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무개님 빨리 낫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답답하면 내가 손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개님 좀 빨리 낫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내가 기도도 해줘요. 그렇게 기도해줬더니 실제 기적이 또 나타날 거예요. 뭐냐? 이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우는 환자가 있었어요. 정신이 나면 울지 않겠어요?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사고 나서 누워있으니까 맨정신이 나면 울게 생겼어요. 그 기도했더니 일주일 동안 안 울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때때로 간혹 우는데 시간이 짧게 운다는 거예요. 간병사 얘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간병사님들이 잘해줘서 그런 거라고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런 일이 있어요. 요양원에 암 진단받고 당신 못 고칩니다. 전이가 막 돼서 여러 군데 전이가 돼서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이 우리 요양병원에 오면 눈도 안 떠요. 눈도 안 뜨고 치료받을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늘상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죠.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아침에 아무 병도 없이 나간 청년이, 젊은이들이 하루에 12명 정도 못 돌아와요. 사고 나서. 그렇죠? 그럼 오늘 당장 죽잖아요. 그럼 또
아무 병도 없던 사람이 밤에 자고 안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당신은 몇 개월 살지 않아요. 당신이 훨씬 나은 거예요. 돈 벌 걱정도 없잖아요. 아무개님이 훨씬 나으니까 오늘 행복이 최고인 거예요. 늘상 그런 얘기를 해주죠. 짤막짤막하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눈을 떠요. 얼마 있으면 눈을 뜨고 이제 치료에 응해요. 그러고 웃고 그러는 거죠. 예, 아까 한번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건강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자기 있는 재능을 남에게 봉사하시면 참 좋습니다. 예, 봉사. 물론 시바이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봉사는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봉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건강을 위해서 어느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는 의미가 있어야죠. 뭐 부부가 같이 계신다면 부부가 같이 봉사하면 더 좋죠. 손잡고 가서 봉사하고 그 봉사에 대해서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 나누고. 시간이 한가하니까 싸우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여보, 그동안 우리 가족 보살피느라고 애썼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또 그 남편은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 얼마나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잘 돌보느라고 고맙다고 늘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노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구박하고 그러면 서로의 행복이 아니라고. 시간 나서 엉뚱한 데 돈 쓰고 다니면 그것이 만족을 줍니까? 만족 안 줘요. 더 엉뚱한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지. 그래서 항상 서로를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봉사하고. 부부가 자는 시간 빼놓으면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또 고마워해야 노후가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